지난주에 이어서 한번 가보도록 할 거고요. 오늘 특별히 아이들과 함께 일상에서 또 아이들을 어떻게 성교육해야 될지 우리 그 방향을 잡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아이들의 성행동 이해도 좀 더 알아보고요. 여기에 우리가 자꾸 갖게 되는 편견들, 오해들은 무엇인지 그것도 정확하게 풀어나가고, 그 다음에 아이들의 성행동 문제들이 요즘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법들, 또 그렇게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은지 부모로서의 바람직한 역할들도 함께 알아볼 것이고요. 이제 아동 성폭력 이해와 더불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성교육,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성폭력 예방 교육, 지금 현장에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좀 알아야 우리도 발맞추어서 아이들과 같이 교육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교구들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어머님들께서 보내주셨던 Q&A 가지고 직접 풀어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사실 뒤에 그걸 다시 또 풀어주긴 하거든요. 그런데 어머님들께서 내 질문에 답 안 하셨어 이런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들을 직접 가지고 와서 함께 풀어보는 시간 갖고 그것도 조금 중복되긴 하나 뒤에서 또 다시 한번 제 강의안을 가지고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가요? 네네네. 부모 성교육에서 꼭 다뤘으면 하는 내용이 있다면 자유롭게 적어주세요라고 했는데, 미취학 아동들에게 좋은 성교육 꿀팁을 알려달라고 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뒤에서 노래도 알려드릴 거고요. 해부학 인형으로 어떻게 하는지도 또 손인형 가지고 또 책을 가지고 스토리텔링 활용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이따가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더욱이 우리 아이들에게 이것만큼은 꼭 알려주고 지켜줘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자, 그래서 특별히 예전에는 아동 성폭력 예방 교육의 가장 핵심이 안 되어 싫어요. 하지 마세요였습니다. 이제 많이 바뀌었다라는 거 알고 계실 거고요. 이제는 존중 교육이 먼저예요. 소중함 말고, 너 소중함 알고, 내가 나다움이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지를 알려주는 교육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경계 존중이 들어가지요. 그래서 그 경계 존중에서 동의 구하기를 아이들에게 어떤 성적, 신체적 동의뿐만 아니라 이제 조금 더 앞서서 물리적 동의, 그 다음에 장소적, 그 다음에 정서적 동의, 이런 것까지도 정확하게 그 경계를 잘 존중하는 방법을 무엇인지 굉장히 많이 이걸 같이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관계입니다. 사실 우리 성교육은요, 존중교육, 관계교육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교육에 있어서 특별히 우리 몸을 서로 만질 때 접촉이라는 부분들을 알려주고요. 우리 요즘 뭐 스킨십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 접촉일 때 여러 가지 느낌이 있고 그 느낌은 우리 몸이 얼굴이 다 다르듯이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듯이 느낌도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느낌들을 자꾸 말로 표현해 주어서 이 사람 이렇게 느끼는구나 알고 그 느낌에 대해서 수용하고 혹시 그 부분이 불편했다면 멈춰야 되는 것들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동의에 대해서 묻고 듣고 나의 의견을 표현하되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이야기하고 싫다고 할 때 그 거절을 수용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배려해 줄 수 있는 것. 그래서 수용한 거에 대해서도 고마움 표하고 내가 수용한 것, 그 거절을 수용했을 때 그것들을 다 같이 배려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누게 됩니다. 사실, 요즘 스토킹으로 인해서 데이트 성폭력 이런 것들도 일어나잖아요.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 스토킹에서 데이트 성폭력이 일어나고 있나? 사람은 나는 좋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싫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사실 거절을 표현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바르게 수용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배려하고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네가 나를 거절해?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큰 화가 나고 그것들을 이런 방식으로 표현해 나는 것이 지금 폭력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사실은 오냐오냐 한두 명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정말 행복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주지만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우리 보통 20% 정도의 좌절감을 좀 경험하게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아이들 발달 특성에. 그래서 우리 이런 거절을, 어, 기분 나쁘게 아니라, 아, 그렇구나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갖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사랑하고 가장 가까이 이해해 줄 수 있고 이해를 받을 수 있는 우리 가정에서 이런 거절 경험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서로, 그렇구나. 알았어. 안 할게. 이게 누구부터? 부모부터. 그리고 그 부모에게 자녀도 이걸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요 관계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게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래 간 성적 괴롭힘이나 또 아이들에게 일어나서는 안 되는 또 아동 성폭력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내 몸의 안전을 지키는 방법들을 가르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몸에 나의 속옷으로 가린 부분은 나만 볼 수 있는 곳, 그리고 다른 사람은 봐도 안 되고 만져도 안 되고 또 사진 찍어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칩니다. 자, 그리고 혹시 아까 이제 다음에도 얘기했지만 엄마나 아빠나 나를 돌봐주는 어른이나 아니면 병원에서 내 이런 부분들을 보거나 만질 때는 다 목적이 있어서 괜찮다고 하지만 그럴 때에도 불편할 땐 싫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라고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갖는 게 되게 중요하다. 더욱이 특히 어린 아이일수록 그것을 스스로 방어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특별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강하게 거부하기보다는 더 중요한 거는 어른에게 말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걸 우리 부모님들이 같이 알고 가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또 볼까요? 이제 성교육을 거창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서 아이와 이야기 나누는 방법들. 사실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려면요, 아이가 어떤 말을 하든지 아이의 감정을 표현할 때 그것들을 잘 파악해 주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너 왜 그런 말을 해? 아니면 왜 울어? 왜 그렇게 해? 이게 아니라 아, 그랬구나. 일단은 아이의 감정이나 말을 잘 경청해 주시고, 또 말로 하지 못하고 얼굴 표정으로 하거나 아니면 몸으로 표현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은 그 의도를 잘 파악하기 위해서 경청하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거기에 아이가, 아, 엄마가 내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구나. 나를 많이 지금 이해해주고 수용하고 있구나를 알려면 그 아이의 감정이나 그 아이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공감해 주는 거죠.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아, 네가 지금 동생이 네 물건 가져가서 때린 거야. 많이 화가 난 거구나. 사실 동생 때렸을 때 그런 말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의 그 맥락을 파악하는 때리는 행동만이 아니라 그 뒷면에 나오는 거를 그렇게 해줬을 때 아이가 그 다음에 우리가 해주는 한계 설정을 훨씬 더 빨리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대안을 제시했을 때 그걸 잘 따라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훈계를 하지 말라는 부분이 아니라 훈육의 방식에 있어서 먼저 비난하고 거기에 시시비비를 가리기 먼저 전에 그 아이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고 나서 그런데 말이지 네 동생이 그렇게 가져갈 때는 가져가지 마. 형아가 놀고 있었어. 언니가 놀고 있잖아. 이렇게 먼저 말로 해주기로 했잖아. 그치? 그러면 동생이 알아들을 수 있어. 만약 동생이 못 알아들으면 엄마한테 말해줘. 엄마가 도와줄게.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면요. 어떤 이야기도 아이들과 충분히 해낼 수 있다. 이게 밑바탕이 깔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대화의 온도가 따뜻한 온도가 되고, 그리고 어떤 말을 해도 사실은
에이 하면서도 사실 좀 유머러스하게 어렸을 때는 이제 조금 유머러스한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엄마가 아 그런 생각도 했구나 그런 마음도 들 수 있어 하면서 조금은 편안하게 좀 가볍게 받아주고 그것을 웃음으로 표현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아이와 같이 해결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 엉덩이 까고 노는 아이에게 어디서 그런 거를 창피해! 이게 아니라 아이고 재밌다. 그런데 말이지 엄마 그 엉덩이 보는 거 조금 불편한데? 이렇게 그거는 안 해야 될 것 같아 하고 왜 그런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속옷으로 가려진 부분은 나만 볼 수 있어. 다른 사람 보지 않아. 그건 내 몸을 지키는 안전 약속이야. 이런 이야기 되게 많이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내 몸의 경계선,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마음을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권리 존중 상호작용이 잘 되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경공이 앞이다. 경청하고 공감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감정이 조금 누그러들고 아이의 불편한 감정들이 조금 내려오는데 그 다음에 그런데 말이지 엄마랑 이야기했던 거 있지 약속했던 거 있지 하면서 그때 한계 설정 정확하게 해주시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경고만 하고 끝나고 나면 아이가 한계를 몰라서요. 또다시 그 행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계 설정 정확하게 해주셔서 요거를 넘어가면 안 돼. 이건 꼭 약속 지켜야 돼. 우리가 100번 이야기해도 101번째 또다시 알려줘야 되는 우리 아이들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아이에게 응원해주고 가르쳐주고 도와주는 우리 부모들이 될 때 아이들이 언제나 그 부분들을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더욱이 이런 성교육이 일상에서 잘 진행되려면 애정적인 관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따뜻하고 부드러운 스킨십, 항상 미소 짓는 얼굴들, 어렸을 때부터 따뜻한 분위기. 그래서 우리의 이 미소 하나가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라는 거. 힘들어도 다시 한번 안아주고 미소 지어주는 우리. 자, 이제 남녀 성에 대한 기본 지식과 대처 방법, 아이 어떻게 낳는지, 사실 이제 이거 이따가 할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아기가 낳초할 때 어떻게 성행위부터 생각하잖아요. 사실 이 교육이 가장 어려운 게 성교육하면 일단 섹스 성행위의 중심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미 막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내가 얼마나 행복하고 사랑받으며 이렇게 태어났다라는 걸 알고 싶은 거거든요. 그 서사를 이야기해 줄 때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스토리텔링식으로 이야기하면 됩니다. 제가 이틀 전에도 아이들과 이 교육하고 왔는데요. 아이들이 그날 끝나고 났는데 선생님 저를 엄청 많이 안아주고 가고요. 너무너무 행복해하면서 선생님 안녕 잘 가요 또 와요 막 이러면서 애들이 나갔거든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요 안에 조금은 디테일할지 모르지만 아이들에게 이런 교육을 할 때 엄마들도 아 이렇게 진행되고 있구나 내가 굳이 뒤로 미룰 필요 없었네 라는 것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난자, 정자, 자궁, 임신기간 10달, 그 다음에 질 이런 것들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고요. 그런데 너로 인해서 더 행복했어. 더 사랑스러웠어. 더 사랑하고 있어. 이렇게. 그리고 그 안에서 아이들에게 자기의 각 부분의 이름들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언어는 뭐예요? 서로의 소통을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거북이, 소중이, 꽃님이 이렇게 시작하면요. 그거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은 하지만 그건 암묵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정확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이름, 눈, 코, 입, 머리, 가슴 하듯이 정확하게 알려주는 게 더 좋다라는 것들 유방도 제가 아이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더욱이 우리 또 볼까요? 남매 양육 시 성교육 부분에서 주의할 점이나 신경 써야 할 점. 어떤 게 있을까요, 어머님들?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저도 남매를 키웠던 엄마이기 때문에 어떤 게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인가? 사실 어렸을 때 같은 욕조 안에서 같이 목욕하고, 예, 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거의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7살 정도 되면 자기 혼자 자꾸 씻으려고 하거든요. 그냥, 잘 씻어봐. 씻으려고 할 때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죠. 저랑 같이 씻으면서 아이들이 스스로 씻으려고 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여기도 씻고 저기도 씻고 하는 거 엄마들이랑 같이 이야기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굳이 그때 가기 전에 아이들이 내가 한번 씻어볼래 할 때 그래 한번 씻어봐 하면서 정확하게 씻어주는 방법도 알려주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사실은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성인지 감성이 떨어져서 남녀, 오빠, 여동생, 누나, 남동생 이런 차별적인 말과 생각을 하고 있진 않은지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면 빨리 바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딸에게는 빨리 들어와. 아들에게는 그런 말 없이 언제 들어오지 상관없는 이런 혹시나 그런 나의 생각은 없는지 아들은 들어오면 빨리 밥을 차려줬는데 딸은 네가 알아서 먹어라. 이런 부모는 혹시 없는지. 그래서 나의 이런 남녀 차별적인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은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그 아이 하나하나의 나다움, 아름다움을 우리가 같이 격려해주고 존중해주는 그런 부모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엄마와 아들 사이에 지켜야 할 행동?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되게 저도 많이 고민했어요. 뭐가 있을까? 저 특별히 아들이어서 불편한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자, 하나 제가 옛날에 생각했을 때 처음에 첫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저를 이렇게 제가 그 아들을 처음에 안았는데 아이의 음경이 제 이 그 음순 쪽에 닿는 거예요. 근데 그 느낌이 저 되게 좀 처음엔 되게 이상했거든요. 이거 뭐지?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성기를 어떻게 생각했어요? 남성의 어떤 성기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빨리 내버리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 아, 이럴 수 있지. 아이가 발기도 되는 거지. 아이의 행동을 자꾸 어떤 성인의 성행동으로 오인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 그걸 먼저 기억하면 좋겠고요. 저는 특별히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아들이 엄마의 몸을 오랫동안 늦게까지 이제 젖먹이 하면서 늦게까지 막 가슴을 막 만지는 아이들 있죠. 이런 경우에 사실은 그네 아들이니까 또 컸으니까 또 막내는 또 이러면서 그 기간이 오래될 수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경계 존중, 동의 구하는 걸 훈련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은 좋으면 언제든지 엄마 몸, 내가 좋아하는 엄마 몸은 내 마음대로 만질 수 있다라는 게 어떻게 암암리에 자기 몸속에 남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어디로 가냐면요. 데이트 하는 가운데 키스, 뽀뽀하는 사이에 그냥 몸으로 손이 가는 거예요. 자, 여자친구 마음은 어떨까요? 굉장히 놀랄 수 있어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 경계 존중이 되게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정확하게 훈련하고 같이 연습하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부분 되게 재밌었어요. 자, 중요 부위, 하체, 하체 뭐라고 알려줘야 하나요? 네, 굳이 이걸 왜 고민해야 됐을까라는 걸 보면 그 부분의 가장 중요한 고민은 무엇이었다? 내가 민망스러워서였다. 라는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쓰는 건 괜찮은데 다른 사람이 쟤 뭐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 눈총에도 굉장히 민망했다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자, 제가 교육하고 나면 남자는 음경 있고 여자는 음손 있어. 그리고 가슴 젖꼭지라고도 이야기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이제 어떤 정체성, 일관성이 나타나면서 아이들이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해서 그것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엄마는 뭐가 있을까? 음순. 아빠는 뭐가 있어? 음경. 이렇게 이야기해요. 선생님은 뭐가 있을까? 음순. 뭐 이러면서 할아버지는 음경. 뭐 이러면서 이야기하는데요. 그 아이들이 이제 집에 가면서 엘리베이터를 타면 어떻죠? 내 눈앞이 다 뭐예요? 오늘 배웠던 음수능경이 쫙 있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이 음경, 음수 막 이러기 시작하는데 어머님이 거의 막 기절하면서 어린이집에 전화해서 선생님 오늘 음수능경 배웠나요? 그런 거 꼭 가르쳐야 되나요? 뭐 이런 비슷한 어머님이 계셨습니다. 저한테 전화 왔어요. 네, 괜찮습니다. 우리 사회가 아이들이 이제 이 아이들이 컸을 때는 아마 이게 그렇게 불편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그런 교육을 받지 않고 그것을 꼭 터부시하고 숨겨야 되고 이런 것으로 봤기 때문에 그게 민망한 거지만 아이들은 머리, 어깨, 무릎, 발 하듯이 하는 거니까 그냥 네 정확하게 들어주고 오늘 잘 배웠구나라고 해주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다른 말로 가르칠 필요 없고요. 이렇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면 되겠다.
그러나 이제 사회 문화적으로 어른들은 그런 말하는 거 조금 불편해하니까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돼."라고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이제 자연스럽게 성교육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냐? 자, 유엔에서는 보통 그림책 가지고 이야기 나눌 수 있을 때, 서로 소통이 가능할 때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특별히 아이들이 몸에 대해서 물어볼 텐데 보통 어린이집 유치원 다니면 거기서 교육을 받고 와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분명히 아이들은 몸에 대한 분명히 호기심, 나의 탐색 과정에서 내 몸을 탐색하는 가운데 관심이 생길 수 있거든요. 목욕하면서 아빠 몸, 엄마 몸이 다르기 때문에 물어볼 수 있고요. 자, 그럴 때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 굉장히 좋은 기회잖아요. 궁금했구나. 와, 우리 혜령이가 벌써 많이 컸네. 이런 것도 궁금해하고 엄마랑 같이 한번 알아볼까? 이렇게 하면서 아이가 묻는 거에 대해서 성장으로 바라봐 주시고 그것을 기쁨으로 보고 같이 한번 배우는 시간으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어렸을 때 속옷을 이제 기저귀를 빼고 속옷을 입혀주면서 우리 속옷으로 가려진 부분은 나만 볼 수 있어. 나만 만질 수 있어. 다른 사람 보는 거 안 돼. 라고 같이 아주 그냥 평상시에 일상적으로 아이들과 같이 이야기 나누면 좋습니다. 더욱이 이 상황에서 일상에서 즐거웠던 일, 속상했던 일 나누면서 무엇이 그랬는지도 물어보고 거기에서 혹시 아이들이 엄마 친구가 나를 밀었어. 나를 갖다가 손을 자꾸 끌었어. 이런 이야기하면 그때 불편했구나 하고 어떻게 말할 수 있을지 거기도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 어린이집에 교육받고 와서 이런 걸 물어봤어요. 엄마 아빠랑 사랑해서 내가 태어났죠? 갑자기 대답까지 이제 답을 말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와, 어떻게 알았어? 오늘 어린이집에 배웠어요. 엄마 아빠가 사랑해서 우리가 태어났다고요. 그리고 난자정자가 만났대요. 합체됐대요.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엄마 사랑해요. 아빠 감사해요. 뽀뽀해드려요. 하고 이렇게 하라고 얘기했어요 하면서 막 와서 뽀뽀하기도 하고 안아주기도 할 거예요. 자, 만약 이런 교육을 받고 온 아이라면 교육 잘 받은 거예요. 와, 오늘 정말 좋은 걸 배웠구나. 그래, 엄마가 아빠랑 사랑해서 우리 혜령이가 태어난 거야. 혜령이는 엄마 아빠의 사랑의 선물이야. 사랑해. 하고 한 번 더 안아주시고. 그리고 오늘 어떤 게 또 재밌었어? 하고 더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런 것들도 같이 한번 물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거. 엄마, 아빠, 아기 어떻게 생겨요? 물어볼 때 가장 많이 힘들다고 이야기도 하셨는데요. 그때 아이의 수준에 맞게 처음부터 쫙 이야기하기보다는 사실 우리가 먼저 알고는 있으나 너는 어떻게 생긴다고 생각해? 하고 먼저 물어보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하죠. 그래서 내가 다 알고 있지만 아이에게 어느 수준까지 이야기해 줘야 되고 어느 수준까지 책을 같이 보는 게 좋을지 한번 수준을 파악해 가면서 아이들과 이야기 나누는 게 되게 중요하기에 요런 걸 한번 물어보는 거 좋겠다. 너는 아기가 어떻게 생긴다고 생각해? 하고 물어봐 주는 거.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생물학적인 그런 과정 이전에 내가 태어날 때 엄마 아빠의 사랑으로. 어떤 아이는요, 마음 아프게, 그런데 지금 우리 엄마 아빠는 안 사랑해요. 자꾸 싸워요. 어떤 아이는 싸워서 나는 엄마랑만 살아요.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구나. 저도 많이 속상하구나. 사실은 선생님들도 되게 난감해 하시거든요. 그런 말이 나올 줄 몰랐다가 그런 얘기를 하면 저는 "그래 정말 속상하겠다. 엄마 아빠랑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이지. 그런데 지금은 그래서 같이 살고 있지 않지만 너희가 태어날 때는 엄마 아빠가 많이 많이 사랑해서 태어난 건 맞아." 이렇게 사실은 그 마음을 일단은 헤아려 주는 말, 그래도 너희를 사랑해서 태어나게 됐다라는 그런 말을 같이 해 줍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도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싸우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아이 앞에서 마구 때리고 이런 건 절대 아니지만 싸운 다음에 엄마 아빠가 왜 그랬는지 아이가 궁금해할 때는 조금 불안해할 때는 이야기해 주는 것도 필요해요. 간단하게 요런 것 때문에 엄마 아빠 의견이 좀 달라서 서로 목소리가 좀 커졌어. 조금 불안했었어. 그런데 이제 다 해결했어. 우리 서로 사과하고 이제 같이 요렇게 해결하기로 했어. 이렇게 조금 아이가 궁금해하거나 불안해하거나 그럴 때는 요런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이제 요런 사랑해서
태어났다라는 이야기 해주시면 좋겠고요. 여기 이따가 좀 더 나눠보도록 할게요. 목욕탕은 언제까지 들어가나요? 우리 목욕 이야기 나오니까. 혹시 대중목욕탕 이성 출입 제한 연령이 몇 살까지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만 4세까지. 48세, 48개월까지. 그래서 요게 그 전까지는 만 5세까지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만 4세. 그러니까 6살 정도면은 이제 아들은 엄마랑 갈 수 없고 딸은 아빠랑 갈 수 없죠. 대부분 딸이 아빠 남탕에 가는 일은 별로 없지만 아들이 여탕에 오는 경우는 되게 많았잖아요. 자, 요런 것들 한번 기억하면서 일단 법이 이렇게 됐으면 우리는 언제까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는 이거예요. 어느 누구라도 같이 집안에서 같이 목욕하고 있다가 엄마가 불편하다. 아빠가 불편하다. 아이가 불편하다 하면 일단은 멈추는 게 맞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요 정도까지. 그래서 멈추기 해야 되는데 바로 다음날 안 돼. 엄마 너무 불편해서 안 되겠어. 이게 아니라 조금 불편하다면 아이들과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마 이제 목욕할 때는 엄마도 옷을 입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엄마가 조금 마음이 그냥 불편해. 이렇게 하고 우리 언제부터는 이제 같이 씻지 않는 거. 엄마가 이제 들어가지 않는 걸로 하자. 요런 식으로 아니면 그땐 엄마가 여기 옷을 입고 들어갈 거야. 요런 이야기도 해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젖꼭지 떼낼 때 갑자기 확 떼기도 하지만 이제 그때 충격을 아이들에게 조금 완충시키기 위해서 우리 다음 달 요거 뺄 거야 이런 얘기도 혹시 하시나요? 자, 요런 것처럼 앞에서 요거 자르는 것도 보여주기도 하고 이제 안녕 빠이빠이 할 거야 이런 것도 하듯이 아이에게 이별 연습 시키는 거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은 몇 월이고 저 5월 1일 날, 뭐 5월 20일 날 한 달 뒤에 요거 우리 뺄 거야 하고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지워 나가고 이제부터는 혼자 씻는 거야. 이제 그 사이에 씻는 것도 알려주고 이렇게 마음의 준비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스스로 씻는 것들도 해보고요. 이제 자기 성기 씻는 방법들도 같이 한번 가르쳐 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손 안 닿는 곳은 들어가서 닦아줄게. 꼭 부탁해, 도움 요청해. 이렇게 해주는 거 필요하겠죠. 이런 것들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끔씩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 잠자는 부부관계 하다가 아이가 바깥에서 문 열고 확 들어왔어요. 아니면 바깥에서 무슨 소리야? 혹시는 이제 들어오진 않았는데 이제 엄마 아빠의 그런 소리 듣고 나와 바깥에서 막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소리가 너무 컸는지 바깥에서 뭐 하는 거야? 싸우는 거야? 우는 거야? 막 우는 아이들도 있고요. 사실은 이때 우리가 뭐 잘못해서 걸린 건 아니라는 기본적인 마인드셋을 하고 가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부부관계는 아름다운 거, 좋은 거, 필요한 거라는 생각을 갖고 아이들과 같이 이야기 나누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막 이걸 난감하듯이 막 숨겨야 되는 게 막 이런 식으로 하기보다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당황하거나 어디서 문을 열고 들어와 막 이렇게 하면서 괜히 애한테 화내는 일은 없어야 된다. 기본적으로. 자, 그리고 레슬링한 거에 이런 식으로 거짓말할 필요도 없다. 자, 아이가 혹시 그걸 봐서 너무 놀랬다면 혹시 무슨 생각이 들었어? 하고 물어볼 수 있어요. 사실은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해서 우리 결혼한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해서 하는 행동 중에 하나야. 그리고 너 이렇게 해서 태어난 거야. 이렇게 사랑해서 하는 거라는 것을 강조해 주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엄마가 서로 안아주잖아, 뽀뽀하잖아, 서로 쓰다듬잖아, 이런 것과 같은 건데 많이 사랑해서 하는 거야. 이런 것들도 아이들 입장에서 알 수 있는 만큼 좀 알려주는 거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래도 이건 엄마 아빠만 서로 같이 아는 게 더 중요한데 너가 문을 열고 들어오게 잘 문을 잠그지 않아서 미안해. 그리고 이제부터는 조심할게. 그리고 네가 혹시 엄마 아빠 문을 열고 들어올 때는 노크해 줄래? 그리고 엄마 아빠 들어와라고 말하기 전에는 들어오지 않기. 그런데 이게 아이들에게 가서도 엄마 아빠가 아이가 거의 문을 열고 놀지만 문을 닫기 시작하면 아이에게 문을 도크하고 들어가는
우리 엄마 아빠들의 경계 존중, 물리적 경계 존중도 아이들에게 해줘야 되는 시기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도 너희 방 들어갈 때 놓고 할게. 화장실에서 놓고 하고 들어가듯이 우리 방에 대해서도 이렇게 서로 약속 지키자. 이런 것들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더욱이 병원놀이 하다가 요즘 이제 이런 일이 굉장히 좀 많이 있는데요. 아이가 주사를 항문에 놔서 아팠다고 하는 거예요. 친구랑 친구 집에 가서 병원놀이 했는데 친구들이 자기 환자로 두고 내 엉덩이 항문에다가 주사를 놔서 아팠다고. 봤더니 뭐 특별히 상처는 없지만 아팠다고 아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랬어. 놀랬겠구나. 아팠겠다. 그리고 이거 엄마한테 말해줘서 너무너무 잘했어. 정말 고마워. 이런 이야기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말할 때 절대 하지 말아야 돼요. 왜 그때 하지 말라고 말 안 했어?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사실 마음 불편하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으면 그랬을 텐데 가르쳐 줘야 되는 건데 가르쳐 줬는데도 안 할 수 있거든요. 사실 놀이가 나 때문에 멈추는 게 싫어서 그럴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일단은 말해줘서 고맙다라고 이야기하고 혹시 싫다고 말했었어? 어떤 아이가 이렇게 얘기해서 말했어. 그런데도 아이들이 더 했어. 그랬구나. 더 많이 속상했겠다. 그렇잖아요. 그쵸. 그럴 때 아이를 비난하지 말고 그것을 일단은 공감해 주는 것으로 가고 그다음이 되게 중요합니다. "됐어. 별로 이제 아니니까." 이게 아니라 그다음에 누군가 나의 경계선을 침범했을 때는 그 사람은 나에게 "미안하다."란 말을 충분히 해야 되고 나는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받을 만큼 어느 정도 감정의 이런 시간들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것이 해소될 때까지 요 기간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엄마랑 가서 아팠다고 말하자. 그렇게 싫다고 했는데도 계속 내 엉덩이에다 한 것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자. 그리고 사과하라고 말하자. 엄마가 가서 같이 도와줄게. 그리고 부모님이랑 같이 먼저 소통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누시는 거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서 항문은 어디 있지? 우리 팬티 속에 있지. 이 똥꼬는. 그래서 나의 말고는 어떤 사람도 보거나 만질 수 없어. 그치? 그리고 요즘 사진 찍어서도 안 돼. 이게 디지털 성범죄 때문에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놀이할 때 병원 놀이할 때 이렇게 속옷을 벗겨가면서 하지 않아. 아무리 재밌는 놀이여도 내 몸을 지키면서 하는 거야 라고 알려주면서 어떻게 병원 놀이 하는지 엄마랑 같이 병원 놀이 직접 해보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입니다. 사실 아이들이 재미있어서 했다가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 재밌을 수 있지. 그렇지만 내 몸을 지키는 약속이기 때문에 이 약속은 꼭 지켜야 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요런, 놀이하다가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알려주고 마음을 편안하게 더욱이 미안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아이가 사실은 그래라고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친한 친구, 친한 엄마 아이들일수록 엄마들이 어떻게 하죠? 괜찮다고 얘기해. 이거 될까요? 아니요, 아니요. 아이가 아직 그래라고 하기 전까지는 조금 기다려 줘야 돼요. 그래서 그 친구가 미안하다고 이야기했을지 모르지만 사과했을지 모르지만 이 아이가 받아주지 않을 때는 조금 우리가 받아줄 때까지 기다려 줄래? 우리 누구 혜령이도 조금 생각을 더 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어떻게 하면 네가 사과를 받아줄 수 있니? 하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인이 먼저 감정적으로 나가지 않도록 아이의 감정에 맞추어서 발맞추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아이는 그냥 사과만 받으면 끝날 것을 어디서 아이를 그렇게 가르쳐서 그랬냐는 식의 그 다른 아이와 부모를 비난하는 식으로 더 이상 이 아이랑 놀지 마, 못 놀아. 이렇게 되는 것도 아이가 싫어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고민하면서 분명히 아이의 감정에 맞추어서 자, 차근차근히 해결해 나가도록 하자. 너무 급하게 서둘다가 또다시 아이의 마음을 다치게 할 수 있다. 관계를 또 힘들게 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성교육에 대한 지식 전달 방법들, 놀이 방법들, 아까 이야기했던 것들 다시 한번 이따가 좀 나눠볼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 특별히 양성평등, 성인지 감수성 교육하면서 아이들에게 색깔, 그 다음에 역할,
이런 것들 이제 나누면서 직업 선택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조금 고정관념이 있는 아이들도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어떤 걸 하고 싶은지 한번 내가 하고 싶은 가면을 한번 써보는 거. 이런 역할극을 해보는 것도 되게 재밌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가면들 한번 엄마랑 집에서 만들어 보고 난 뭐가 되고 싶은지 한번 같이 이런 것들 만들어서 가면 써보고 역학을 해보는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런 유치원에서도 이런 교육을 하고 있다라는 거. 자, 이제 이런 아까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린 이 책들 다들 한번 보셨나요? 자, 어떻게 느끼셨는지. 자, 요 몸에 대해서도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몸의 소중함을 이야기하면서 여기 보시면 엄마 몸에 아빠 몸에 안쪽의 몸들도 이렇게 정확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림책을 통해서도 아이들이 볼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궁금해할 때 이렇게 몸을 아무것도 없는 밑몸을 보여주시고 아이들에게 한번 같이 그려보는 것도 필요해요. 눈, 코, 입도 아이들 그려보고 어디까지 그리는지. 그래서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혹시 이 안에는 구멍에 뭐가 있을까 하면서 구멍에 관심 많을 때 또 그 안에 구멍에 있는 이런 몸들도 아이들 같이 그려주시는 거. 뭐 그림으로 안 되면 이렇게 요즘 그림책에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자 그리고 아기는 어떻게 태어날까 이 그림책도 보셨나요? 자 보셨죠? 이런 것들 같이 한번 나누시면서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이 그림책을 펼치는 순간 갑자기 굉장히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렸지만 아이는 아이가 배꼽으로 나오나요? 이런 질문. 교육하다 보면 이런 질문 많거든요. 그러면, 아, 배꼽으로 나온다고 생각했구나. 자, 그러면서 그때 막 웃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배꼽이 쭉 열리면서 애가 나온다. 이러면 같이 막 웃을 수 있어요. 그때 엄마 아빠가 널 사랑해서, 자, 태어난 거야. 이렇게 사랑하는 말도 많이 하고, 안아주고 뽀뽀하고. 그런데 이제 정자 난자 이야기하면 요즘 아이들 사이에서요. 특별히 이제 6, 7살 반에 가면 그래도 정자난자가 어떻게 맞나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고요. 굳이 우리가 아이가 궁금해하는 걸 그거는 이렇게 할 필요 없다라는 거. 그래서 어느 정도 6, 7살 정도 되면요. 이런 부분들을 편안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고 이거는 엄마 아빠 사랑하는 결혼한 엄마 아빠가 하는 행동이야 라고 저는 정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정확한 단어를 설명해야 하는 건 알지만 아기가 어려서 고추처럼 대중화된 단어로 알려주고 있는데 그래도 괜찮을까요? 네,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이들이 고추라고 이야기하는 거 맞아, 고추라고 말해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한 가지 더 얘기해요. 고추도 있는데 진짜 이름도 있어. 우리가 어른들은 이렇게 우리들이 또 말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음경이라고 말해. 그래서 고추와 음경을 같이 이야기해줘요. 자, 여자 성기를 잠지라고 하기엔 불편한 것 같기도 해요. 되게 재밌는 게요. 교육을 가면요. 남자아이의 성기를 보여주면 다들 고추라고 정확하게 말해요. 그래, 고추라고 말하지. 이거의 요즘은 진짜 이름은 그 음경이라고도 말해. 라고 정확하게 알려주는데요. 여자 성기를 보여주고 나면 아이들이 눈만 멀뚱멀뚱 뜨고요. 뭐라고 말하지? 대부분 말을 못해요. 이거조차도 벌써 아이들 성차별적인 이런 우리들의 문화가 아이들 입에서도 나오는 거거든요. 말 못해요. 어떤 아이가 한 명 그때 꽃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엄마가 꽃님이랬다고 이야기하면서 꽃님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음순이라고도 알려주거든요. 아이들에게 교육을 통해서 노출시키고 그것이 아이가 커가면서 이게 불편하지 않도록 사실 아이들에게 처음 배우는 단어는요. 눈, 코, 입, 머리 다 똑같습니다. 처음 배우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름이기 때문에 명명하는 거예요. 해령이라는 말이 이름이 어렵지만 그 이름을 해령이 어렵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한다?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명명하는 단어들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우리가 그것을 평상시에 쓰면 되는데 그걸 우리가 안 쓴다라는 거죠.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6살 초의 아이였는데요. 아직 성에 대한 그 정체성이 확실하지 않아서 여잔지 남잔지 또 그 아이는 엄마가 키우면서 엄마가 늘 여자 화장실을 데려갔던 아이였어요. 여자 화장실에 자꾸 들어가니까 여자애들이 야, 너 남자야. 남자 화장실 들어가. 그랬더니 나
남자 아닌데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너는 음경이 있잖아. 이제 나는 너는 너 여자가 아니라 남자야라고 알려주고 친구들이 너 남자야 이리 와 막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막 띄어뜬 친구들이랑 같이 들어갔는데 제가 앞에서 웃으면서 음경 있는 사람들은 거기 남자 화장실 들어가야 돼 하고 제가 큰 소리로 이야기해 줬거든요. 주변에 있던 어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 박장대소였어요. 그래서 왜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맞긴 맞는데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는 거 처음 들어봤어요. 아,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이에게도 정확합니다. 아이들 다 알아요. 아이들은 더 잘 아는데 우리가 그걸 쓰지 않아서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기억하면 좋겠다라는, 네. 그래서 일단 여자의 그 성기도 고추, 잠지, 어려우면 그냥 음순으로 처음부터 가르쳐 주는 게 저는 맞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이들 어린이집 가면 벌써 다 가르쳐요. 그래서 만 3세부터는 아예 정확하게 이것들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선생님들도 이걸 알아서 어린 반에도 이렇게 기저귀 갈면서 아이고 고추가 음경이 이렇게 두 가지 단어들을 같이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혹시 어머님들 요거 중에서 책 보신 적 있으신가요? 성폭력 예방을 위해서 굉장히 자세히 잘, 네, 풀어놔준 책입니다. 그림 자체는 우리가 아이들이 이거 뭐지?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조금 글밥이 많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어머님이 먼저 읽으시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어머님이 먼저 읽으시는 거. 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요걸 요렇게 표현해주면 좋겠구나. 굉장히 잘 표현되어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사실은 요 슬픈 란돌리라는 책도요. 이거는 하나의 성폭력을 당한 아이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걸 굳이 알릴 필요가 있을까 할 정도로 아이의 그 슬픈 마음을 이렇게 이것 때문에 슬프다라고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있고요. 어, 놀라실 수 있을 거예요. 사실은 요거 이제 사실 우리가 성폭력 이야기하지 어떻게 성폭력 당하는지 아이들은 잘 모르거든요. 이렇게 이걸 벌써 아이들과 같이 이야기해주고 보여주고 나면 아이들은 이게 성폭력의 상황이구나를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혀 모르고 세상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하는 일이 될 수 있지만 이런 걸 경험하는 아이도 있다라는 사실인 거죠. 너무 마음 아픈 것은 이런 아이도 있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한다? 이 책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은 이런 아픈 이 아이가, 주인공 아이가, 중요한 건 나를 요런 상황에서도 내 마음을 알아주고 들어주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어른이 있고 그에게 도움을 청해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굳이 우리 아이에게까지는 싫어요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머님들이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아이와 어떻게 나눌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화 그림책을 통해서 엄마가 먼저 하늘나라 간 아이에 대한 동화 그림책도 있고 사실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지만 그 아이를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잖아. 이런 것처럼 이런 것들도 있다라는 거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거 고수영대가 열릴 거야도 이따 이제 한번 제가 그림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이 책들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 이제 좀 제가 준비한 것들을 부모님과 좀 나누고 싶거든요. 이제 우리 아이의 성행동, 지난번에도 이제 성행동이 많이 나타나서 자유행위도 이야기했고 성기 만지는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럼 왜 이런 행동이 특별히 우리 아이들에게 자꾸 나타나는가라는 거예요. 일단은 우리 아이들의 발달 특성상 특별히 성 발달도 있습니다. 자, 신체 탐색의 그 발달 단계가 있고요. 성 정체감을 인식해 나가는 그런 발달 단계, 성 안정성, 성 일관성의 이 단계들을 거쳐 나가면서 자라게 돼요. 일단 신체 탐색은 뭘까요? 0, 1세. 우연히 자기의 몸의 신체적, 감각적 느낌을 탐색하다가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자꾸 만지게 되고 내 손을 보고 빨고 발을 보고 발을 만지고 발을 빨고 하듯이 이렇게 나의 성기를 만지기도 하고 네, 합니다.
예. 그래서 특별히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그럴 때마다 "안 돼!" 이게 아니라 '아이고 내 몸이 되게 궁금했구나. 이게 만지니까 느낌이 좋구나.' 하고 그 감각에 탐색하는 행동들을 그냥 우리가 읽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쵸? 자 이제 성정체감 인식입니다. 만 2 세에서 3 세경이 되면 "어 다르네. 엄마 아빠 내랑 몸이 다르네." 이런 서로 남자와 여자를 쪼끔씩 구분해 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남자 손 들어 봐요." 근데 여자애가 손 들기도 하고 남자애가 여자일 때 손 들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왔다 갔다 한때가 오기 시작합니다. 4살 정도 되면 이제 어느 정도 그게 어렴풋하게 '아 나 남자구나. 나 여자구나. 그래서 내 몸이 이렇게 다르구나.'를 알게 돼요. 그때까지 어떻게 할까요? 자기 몸, 다른 사람 몸 많이 탐색하죠. 눈으로도 보지만 만져보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서로 목욕하는 모습 보이면서 거기에 뚫어지게 쳐다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또 옷 벗고 돌아다니면서 내 몸이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에 보여주려고 하기도 합니다. 자 요런 시기가 온다라는 거예요. 이제 요게 지나가고 나면요. 나는 남자, 너는 여자 정확하게 성에 대해서 일관성을 갖게 되죠. 그래서 내 성은 변하지 않아. 내가 처음에 남자는 어려서도 커서도 아빠가 돼. 그래서 엄마 아빠 놀이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내 몸에 대한 이런 것들을 병원 놀이하면서 역할 놀이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성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는 호감을 나타내기도 하고 부끄러움도 되게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한 6살 정도 되면 갑자기 남자애 앞에서 막 안 하던 막 이렇게 부끄러운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얘가 왜 이래?'가 아니라 '아 요때가 이렇구나.' 그러면서 자기를 여성으로 더 표현하려고 어쩔 때는 안 그러던 애가 더 분홍색을 찾기도 하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반면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라는 걸 정확하게 알면서 남자애랑 여자랑 안 놀려고 하는 경우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런 경우 또 이제 요러면서 서로 다른 성에 대해서 성 그 자 그 해 뭐죠? 화장실 엿보기나 또 자기 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몸을 탐색하는 도중에 느꼈던 감각을 가지고 심심함이나 불안을 해소해 나가는 고런 시기도 오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요 시기에 요런 것들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이제 쪼끔 더 나아가면 일관성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걸 인식하면서 요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기도 한다라는 거 이제 여기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그림도 많이 그리고 요렇게 나타난다라는 거죠. 자 우리는 요런 것들을 보면서 기억해야 될 거. 이런 발달 단계가 조사 연구 결과에도 나타났다라는 거 지난주에도 보여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만 3, 4, 5세 이제 만 2세 지나가면서 고때부터 아주 많이 성행동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얘가 지금 무슨 일이야? 왜 이래?' 이렇게 하는데 그러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 다 우리 집 아이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이 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그것이 기본적으로 발달 단계 중에 하나다라는 거. 그리고 성표출 행동 이게 요것이 잠복기 어느 정도 갔다가면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 보면 좋겠다라는 거죠. 자 우리 성행동 어떻다? 발달 과정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탐색적인 자연스러운 행동이다라는 거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개방적인 공간에서 호기심에 의해서 일상적으로 남아 여와 구분 없이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이걸 봐 주셔야 내가 생각했던 잘못된 나의 이런 인식 때문에 아이들을 불안하게 만들거나 또 아니면 죄책감을 들게 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가지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요런 것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에게 있어서 이제 자연스러운 발달 단계를 뛰어넘어서 혹시나 불편한 일 우려할 수준이나 위험한 수준의 행동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런 행동들이 점점 더 많이 나타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미디어에 자꾸 노출되어서 아이들 부모님이 정확한 교육 없이 아이들 성인의 왜곡된 문화가 자꾸 아이들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래 간 성적 괴롭힘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2달 전 학원 여름 캠프에 참가한 7살 A양은 집에 도착하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캠프에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같은 학원 남자아이들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겁니다. 젓가락 손이란 표현을 하면서 엄마 똥침도 있고 소중이에도 똥침을 했어 라고 표현을 했어요.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이런 식으로.
여자아이가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친구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지금 보셨죠? 사실 이걸 당한 아이의 부모라면 정말 마음이 아프고 이걸 어찌해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 사회가, 온 사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 우리가 놓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성남 어린이집의 또래간 성적 괴롭힘이었습니다. 자, 그때 우리가 알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아, 사실 아이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그 당한 피해 아동의 부모가 국민청원에 올렸죠. 어떻게 올렸을까요? 자, 우리 아이 어린이집에서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제발 제발 읽어주세요 하는 사이에 정말 온 국민이 다들 공분했고요. 이때 자기의 성의식을 가지고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자기 나름대로 이것들을 다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혼란스러웠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걸 어떻게 다뤄야 될지 정말 다들 난감한 상황이었거든요. 자, 그때 우리 사회가 알게 된 게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사회는 영유아의 성행동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합의된 관점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빠르게, 발빠르게 대응 매뉴얼 만들어서 어린이집 유치원 선생님들 교육받고 전달 연수하고 부모들에게 이 대응 매뉴얼 다 배포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매뉴얼은 부모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온 성인이 다 알아야 되는 것이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사회가 아직도 이 매뉴얼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그 영상 보셨죠? 사실 이 영상 보시면서 마음이 아팠던 게 아이들에게 성추행범으로 낙인 찍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지금 처벌해야 된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처벌로 이것이 지금 해결이 될까라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아동, 영유아기, 특히 학교 전의 아이들, 초등학교 저학년 이런 아이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될지 이 매뉴얼을 조금 다시 고민하고 이것과 맞추어서 아이들을 같이 지도하고 교육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들어본 적이 없으실 것 같아서 가지고 왔어요. 이 매뉴얼에서 알려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다룰 때는 용어조차도 어떤 낙인 찍는 용어를 적대 쓰지 말자. 중립적인 용어를 쓰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또래간 성적 괴롭힘이라는 것들이 단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건의 어떤 제목을 딸 때도 아동 간 성추행, 가해 아동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 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영유아의 성 발달하면서 나타나는 성과 관련된 행동은 성행동이라고 말하자는 거예요. 자, 뭐라고요? 성행동.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의 수준이 있다. 왜? 요즘은 이런 미디어에 노출되기도 하고 다양한 이런 노출 때문에 아이들이 무분별하게 이것들을 따라하고 모방 행동을 하다 보니 이것이 어떤 고착화되기도 하고 그것이 다른 친구에게 어떤 피해를 주기도 하더라. 그래서 이것들에 있어서 수준을 나눠놨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준을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상적 수준에서 아이의 발달 안에 있는 그런 행동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것들을 어느 정도 내가 주의 전환했을 때 따라오고 놀이로 해소되고 우리가 욕구를 충족해줬을 때 그것이 해소되면 그것들은 일상적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숨어서 하기 시작한다. 아, 이러면 조금 우려할 수준으로 보는 거죠. 거기에 반복, 지속, 은밀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대해서 심신의 피해를 줬다 하면 위험한 수준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수준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라고 말하자? 성추행, 성폭행, 이런 폭력, 이런 말로 쓰지 말고요. 이럴 때는 성행동 문제라고 쓰자고요. 뭐라고 쓰자고요? 성행동 문제라고 이야기하자라고요. 피해 입은 영유아는 피해 영유아, 피해를 주었던 아이들에게는 행위 영유아, 가해라는 말을 쓰지 말자라는 거예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가장 중요한 건 낙인 찍지 말자라는 거죠. 자, 그런데 선생님, 어머님들 한번 이 부분을 같이 한번 나눠볼게요.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놀다가 이렇게 엄마 아빠 잠자는 놀이를 했어요. 우리 아이 선생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어머니, 우리 혜령이가 오늘 어린이집 놀다가 엄마 아빠 잠자는 놀이를 했어요. 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자, 그런데
아이들이 서로 잠자리 놀이 하다가 서로의 성기를 만졌어요. 이거 실제로 있었던 사례거든요. 서로 성기를 만지면서 엄마 아빠 잠자는 놀이를 했대요. 자, 사실은 이제 중요한 건 이 아이의 행동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먼저 보셔야 돼요. 아이들의 행동의 의도는 뭐였죠? 파악해 보세요. 아이들의 행동의 의도는 뭐였다고요? 놀이! 맞습니다. 놀이였어요. 아이들의 행동의 의도는 놀이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행동에 나타난 그 표면적인 것만 보지 마시고요. 그 안에 아이의 행동의 그 의도, 맥락을 좀 파악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무엇으로 해결해야 돼요? 놀이를 하되 어떻게 노는 게 안전한 놀이인지, 좋은 놀이인지를 알려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쵸? 자, 그런데 요 사례가 사실은 저에게 전화로 상담이 왔던 어린이집의 이제 원장님의 사례였어요. 이 선생님이 만 3세 반, 5살 아이들이 이런 놀이를 하던데 서로 만지기만 한 것이 아니라 깔깔깔깔 그러면서 웃으면서 놀고 있었고, 담임 선생님은 아이들을 하원시키는 경우로 내보내고 이 아이들이 오후 연장반으로 가는 도중에 이 아이들만 잠깐 놀려져 있을 때 이 놀이를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지나가던 다른 반 옆반 선생님이 아이들 너무 이렇게 소리가 큰 소리가 나네? 하고 들어가서 봤더니 이렇게 서로 잠잔다고 하면서 서로 성기를 만지면서 옷을 바지까지 다 벗고 성기를 만지면서 웃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선생님이 지금 우리들처럼 당황하기 시작했고요. 그 순간 자기에게 어떤 지도도 하지 않고 뒤돌아서서 너희 뭐야?" 하고 너무 놀란 상황에서 이제 아이들을 다그친 거예요. 근데 아이들 놀다가 선생님이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깜짝 놀라서 앉으면서 "엄마 아빠 잠자는 놀이 했어요." 이렇게 남자아이가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아 그랬어." 하면 되는데 "아 그랬어. 아침이 됐어요. 일어나세요. 이제 우리 일어날 시간이에요." 하고 이야기를 그때 놀이를 잠깐 여기에서 아침이라서 옷을 입고 일어나자 하고, 그런데 그다음에 교육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어디서 서로 나 그걸 만지지 말라고 했잖아." 하고 옷도 입혀줘요. "너희들끼리 옷 입어. 손 더러워. 빨리 씻고 와." 막 이런 식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그리고 원장님께 가서 "너희들 혼나야 돼."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갑자기 훅 들어온 건 죄책감. '우리가 큰일 잘못했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원장님께 가서 원장님이 "얘들아, 속옷으로 가려진 부분은 보지도 않고 만지지도 말자고 했잖아." 그리고 또 교육이 들어간 거죠. 아이들은 막 울고 자기네들이 뭐 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 도닥였는데 일단 부모들을 만났습니다. 자, 남자아이 부모 어떻게 했을까요? "아, 저희가 이런 일이 있었군요. 저희 아들에게 저희가 조심해야겠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셨습니다. 여자아이 부모 어떻게 했을까요? 소리 지르고 아이가 옆에 있는데 "우리 아 어떡하냐고." 아이를 끌어안고 엄마가 막 울었어요. 그리고 아빠는 그 남자아이 우리 어린이집에서 더 이상 다니지 못하게 해 달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이 상황에서 당황해서 "저희가 쪼끔 더 고민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같이 만나도록 하죠." 하고 원장님이 고 사이에 저에게 전화를 한 거였습니다. 제가 사실은 지금 너무 인제 급격하게 감정이 올라온 상황이어서 어떠한 말도 들어가지 않는 상황이어서 쪼끔은 기다리면서 구성애 선생님의 이 미취학 아동들의 성행동이 있을 때 어떻게 대항하면 좋을지 그때 당시 꽤 오래된 한 6년 전의 이야기거든요. 고때 당시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지금 구성애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 오디오 강의를 듣고 같이 한번 우리 운영위원회가 결정하는 대로 한번 따르도록 한번 해 보자 하고 선생님과 모든 부모들이 다 같이 듣고 나서 결정한 것은 그냥 그대로 가는 걸로 했습니다. 그 사이에 사실은 아이 별 문제 없이 잘 등원하고 했는데 가장 많이 힘들어진 아이가 누구였냐면요. 여자아이였어요. 여자아이가 어린이집에 그다음 날 왔는데 선생님한테 굉장히 위축된 모습으로 "이제 그 놀이 안 할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는 되게 불안해 가지고 놀이 치료도 한 몇 달 받았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이 아이는요. 사실은 나는 놀았을 뿐인데 엄마 아빠는 그것 때문에 선생님들에게 막 화를 내고 나를 끌어안고 있고 울고
나는 큰 잘못을 했구나. 그러면서 굉장히 죄책감이 심하게 갑자기 온 거였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해결하는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 아이도 그 남자애랑 더 이상 이제 놀이하고 싶지 않은지, 같은 반 하고 싶지 않은지 한번 물어봐 달라고. 그런데 그때 부모님들은 그런 얘기 안 물어봤다고 이야기했고, 나중에 이 아이에게 들어보니까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였거든요. 나 그 친구랑 친해, 놀고 싶어,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이건 사실 또래간 성적 괴롭힘이라기보다는 놀이인데, 이걸 우리가 아이의 그 행위만 보고 뭐로 봤어요? 무엇으로? 성인의 성행동으로 갑자기 돌변해서 봤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됐거든요. 아이들의 이런 성행동을 성인의 성적 행동으로 오인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정말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자꾸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처벌적 관점으로 네가 뭐가 되려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보호자적 관점으로 그 아이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안 되는 거 정확하게 다시 한번 또 경계선 가르쳐주고, 또 이럴 땐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가르쳐주는 보호자적 관점으로 같이 지도해 주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건, 또 이런 행위가 나타났을 때, 그래, 아이들 다 그런 거야, 자연스러운 발달 과정이 일어나는 거고 그런 놀이가 자꾸 나타나 하고 그냥 방치하거나 묵인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 그냥 별거 아니야 라고 그냥 놔둬도 안 된다라는 거. 왜요? 이 수준이 있기 때문인 거죠. 한번 잠깐 볼까요? 6살 남자아이가 여자아이 주변을 상자로 막더니 여자아이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들여다봅니다. 10분 이상 옷을 입혔다 벗겼다 하며 만지고 속옷 안에 장난감을 넣는 모습도 보입니다. 다른 아이들이 교사에게 현장을 가리키며 뭐라고 말하는데 교사의 반응은 없습니다. 14분쯤 지나 아이들이 더 몰려들어서야 남자아이에게 다가가 타이릅니다. 나흘 전 또 다른 교실. 이번에도 같은 남자아이가 피해 아동의 바지를 벗기고 만지는 행동을 반복합니다. 다른 남자아이 2명도 다가와 함께 만지거나 들여다보지만 교사는 바로 옆을 지나가기만 합니다. 부모는 한 달이 지나서야 피해를 알았고 2달치 CCTV를 들여다본 결과 최소 4차례 이 같은 추행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씻겨주고 있었는데 너무 아프다고부터 시작을 했어요. 엄마, 친구들이 내 팬티를 벗기고 똥침을 했어. 어린이집에 항의하자 원장과 교사들은 아이들이 병원 놀이를 하는 줄 알았고 일부 몸을 만진 것도 놀이 과정으로 생각했다며 추행 사실은 몰랐다고 했습니다. 애들 놀이다. 몰랐다. 그렇게 심한 거 아니다. 엉덩이를 만지는 문제 행위를 알고 있어서 교사가 말을 해서 아이에게 가르쳤다. 자, 우리 들으시면서 우리라면, 혹시 우리 집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부모님들은 어떻게 이걸 지도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기다 써보실래요? 우리 집에서 아이가 와서 병원놀이 재밌게 하고 있는데 요런 게 보였다. 일단 우리 지금 볼 때 처음에 놀이로 시작했잖아요. 그쵸? 그런데 놀이 가운데 이건 뭘로 갔어요?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힌 상황이 온 거예요. 그쵸? 일단은 일시적이긴 했지만 이게 한 번이 아니라 4번까지 갔다라고 하면 먼저 지도가 들어갔으면 여기까지 가지 않았을 텐데. 그쵸? 이게 여기까지 갔다고 하면 이 놀이 과정에서는 어떤 행동이 나타난 거예요? 위험한 수준의 성행동 문제가 나타난 거예요. 그쵸?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아이가 이렇게 놀이를 하고 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항문에다가 몸을 넣는다거나 아니면 아이의 지금 항문을 지금 계속 찔렀기 때문에 아프다고 이야기한 거잖아요. 여기까지 오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상황을 아이들과 같이 지도하고 가르쳐야 될지. 아이들이 끽끽끽끽대고 노는데 봤더니 야, 이 주사기를 막 꽂으려고 하고 있어요. 팬티 내리고 자, 이렇게 막 이러면서 막 까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와, 너희들 병원 놀이 하고 있구나 하고 일단은 가서 아이들에게 가서 봐야죠.
친구 몸을 봐서도 안 되고 만져도 안 돼. 내 몸을 보여주는 거 안 되는 거야. 다른 친구의 몸을 보거나 보여줘서는 안 돼. 그쵸? 일단은 공감 경청이잖아. 너희들 병원 놀이 갖고 있구나. 그런데 이걸 직접 꽂았네? 이걸 지금 여기다 집어넣네? 이렇게 정확하게 이 아이의 행동들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로 표현해 주는 거 되게 중요하겠죠. 팬티를 내 그러고 주사를 놓는 거였어? 이렇게. 그 다음에, 네! 재밌어. 그렇게 재밌어. 그런데 얘들아, 봐봐. 우리 이야기해줬지? 너희들 배우지 않았니? 하면서 우리 팬티 속의 몸은 나만 보고 만질 수 있는 거야. 다른 사람이 보거나 만지면 안 되는 거야. 라는 거 알려주는 거 필요하겠죠. 그런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어린이집은 굉장히 무관심했습니다. 지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게 보여서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부모님 되게 마음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집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부분을 같이 교육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교육해야지. 왜요? 지금 이 순간에 이 아이들의 행동은 무엇까지 갔다고요? 위험한 수준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행동 문제가 일어날 때 우리가 그 맥락을 잘 파악하고 아이들이 아직도 이 부분을 그냥 놀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거는 아니다. 그 놀이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걸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그 행위만 보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아이를 다그치거나 막 윽박지르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그 행위에 숨어져 있는 맥락들, 의도들을 잘 파악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는 내가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자꾸 이런 행동이 나타나는데 나는 이걸 해결할 수 없겠다고 끙끙거리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소아정신과를 찾아가시든 상담소를 찾아가시든 전문가를 찾아가셔서 상담해 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자, 더욱이 요 영상들도 좀 보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별로 길지 않아요. 10개 영상인데요. 다 10분 정도씩 짧기 때문에 요 영상 한번 보시는 거 아버님이랑 어머님이랑 같이 앉아서 보시고요. 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아이가 자꾸 싫어하는데 친구를 좋다고 뽀뽀할 때 어떻게 할지 엄마 아빠의 몸을 함부로 만질 때 어떻게 할지 요 영상을 한 번씩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야기한 게 다 여기 안에 또 들어서 있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오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같이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성에 대해서 영유아 너무 일찍 이야기를 나누면 호기심을 가져서 거기에 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성행동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정확하게 아이의 수준만큼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 아이들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기를 알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교육이 있어서 청소년 이후에도 바람직한 서로의 이성관계, 데이트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교육을 누가 해줘? 나는 아직 못하겠어 하고 자꾸 뒤로지 마시고 오늘 오셔서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처럼 아이와 같이 이야기 나누시고 특별히 이러려면 지금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에서 어떻게 성교육, 성폭력 예방교육이 진행되는지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에서 어떤 교육하고 있는지 그 내용, 방법들도 같이 어머님들에게 공유해 주십사 하고 요청해 드리는 것도 필요해요. 그런 것들도 다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성행동 문제가 나타난 유아는 성적으로 학대받은 경험이 있다. 자, 사실은 이 성행동 뒤에 대부분은 우리가 성행동 문제들 나타날 때 그 맥락을 파악하라고 하잖아요. 심심해서, 불안해서, 또 여러 가지 욕구가 다 채워지지 않아서 이런 거 스트레스 때문에 많이 알고 계시죠? 그런데 정말 극소수의 어떤 아이들은 상담을 통해서 알게 되면 아이들이 보니까 성폭력이나 이런 성추행 뒤에 이런 행위를 하는 경우도 아주 극소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아이들이 모두가 다 그렇다고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의 우리가 체크하는 가운데 들어갈 수 있지만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거 정확하게 기억하면 좋겠다. 하나의 우리의 체크하는 그 요소와 하나로만 봐야지 그 아이는 다 이렇다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 성행동 문제는 쉽게 고쳐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 지난주에도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 영유아기 시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그거 외에 다른 것들을 우리가 충족시켜줬을 때 더 빨리 회복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자꾸 쉬쉬하고 다 뒤로 미루지 마시고 이런 문제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어떻게 할지 계획하시고 아이들과 놀이도 충분히 하시고 아이와 편안하게 이야기 나누시고 스킨십도 잘 해주시는 이런 시간이 되면 빠르게 해결된다라는 거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성행동 문제가 나타난 영유아는 자라서 성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 저희 그러지 않다. 자, 이런 아이가 뭐 변태된다.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 아주 낮다라는 거, 거의 없다라고 보면 된다라는 거, 이런 것들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얘가 뭐가 되려고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지만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이제 아동 성폭력 이해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폭력의 개념 다시 한번 좀 기억하신다면 성폭력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의사에 반하여 힘의 차이를 이용해요. 상대방의 자기결정권,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성적 행위라고 알고 계십니다. 자, 이게 어떤 사전적 정의잖아요. 사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폭력은 특별히 힘의 차이에 의해서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성폭력은 힘이 많은 강자가 힘이 약한 약자를 대상으로 그를 어떤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지 않고 나의 어떤 성적인 욕구를 해소하거나 나의 어떤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그를 어떻게 해요? 성적 대상화해서 자신의 힘을 남용, 악용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폭력이기에 힘의 차이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걸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폭력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가해 원인을 찾지 말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부분을 아동 쪽으로 와서 해석하기 시작하면 법은 훨씬 더 엄중하게 잣대를 대고 있고요. 그래서 성인이 특별히 이런 아이를 돌보는 책임 있는 성인이 아이에게 이런 성적인 행동을 했다. 동의 없이 힘의 차이를 이용해서 그 아이의 성적 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 그런데요, 이 동의, 아이에겐 동의를 구할 수도 없어요. 왜? 얘네들은 거기에 관련된 책임이 아직 없는 아이들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의 몸을 불편하게 함부로 만지는 것만 가지고도 요즘 성추행범으로 되는 경우, 특별히 아동 성추행범으로 지금 판결이 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남성들이 봤을 때 또 아들을 가진 엄마가 봤을 때 이게 말이 돼? 이렇게 이야기하고 꽃뱀에게 걸렸다. 이런 얘기들도 되게 많이 해요. 사실 이게 역차별 아니라는 말도 굉장히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현 상황에서 법은요, 굉장히 강화되어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그 피해자 입장에서 불편했고 수치스러웠고 정말 그 성의 바른 가치관을 세우는데 뭔가 악영향을 끼쳤다라고 여러 가지 정황상 느낀다면 그 아이가 저 싫어요 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는 네가 좋아서 어깨 주물른 거야. 네가 좋아서 쓰다듬은 거야. 네가 좋아서 간지럼 폈던 거야. 네가 좋아서 무릎 이렇게 주물렀던 거야. 이렇게 하는 행위만 가지고도 뭐가 될 수 있다? 아동 성추행범이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상황인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의 사례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지금 보면은 그냥 와서 아이가 웃지 않는다고 사진사가 아이를 간지럽혔어요. 자, 근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실까요? 어린이집 졸업 사진 촬영 중 아이의 볼에 뽀뽀를 하고 배를 만진 40대 사진기사에 대해 성추행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사진기사 A씨는 지난 2023년 11월 전주의 한 어린이집 강당에서 아이들의 졸업사진을 촬영하던 중 6살 B양이 웃지 않자 손으로 배 등을 만지고 B양의 얼굴에 입을 맞춘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피해 아동은 즉시 부모와 교사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부모와 교사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사진기사 A씨는 웃지 않는 아동을 달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둘러대며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재판부는 피해자가 기분이 아주 나쁘고 불편했다고 경찰에 진술했고 어린이집 교사의 증언 등을 봤을 때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지금 얼마라고요? 네,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게 이럴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이들에게 있어서 이런 사실은 불필요한 행동 아니었을까요? 굳이 아이가 웃지 않는다고 이렇게 온몸을 간지럼 피우면서 뽀뽀까지 했다? 사실 이거를 이 아이, 여자아이를 여자 성인이라고 생각해 봤어요. 그런 행동 했을까요? 아이니까 이렇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아이가 웃을 수 있도록 다른 방법을 쓸 수 있었는데 몸에 대해서 이렇게 아이에게 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크게 지금 다 아주 강하게 처벌하고 있다라는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가 어떻게 했죠? 나 불편했어. 아저씨가 이렇게 해서 불편했어 하고 엄마한테 이야기했죠. 굉장히 잘하는 거라는 거예요. 불편함을 자꾸 표현할 수 있도록 일상에서 가르치는 게 굉장히 아이를 도와줄 수 있고 아이를 지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거. 우리가 이럴 때 아이들에게 네가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이런 상황이 되면 거절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어른들 앞에서 알려주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가 좀 불편한 것 같아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단호하지만 부드럽게 거절하는 연습을 아이들 앞에서 자꾸 모델링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도 아, 나 불편하구나 라고 앞에서 아저씨 앞에서 말을 못 할 수 있어요. 왜요? 불편하고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요. 왜? 힘의 차이가 있거든요. 어른이고 아저씨고. 그러나 이 아이가 어떻게 했어요? 내가 믿을 만한 어른, 선생님에게, 엄마에게는 말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아이를 사실은 법정에 세운다는 것 자체가 아이에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거든요. 분명히 가기 전에 이 아이가 상담 통해서 분명히 정확하게 말할 수 있었을 겁니다. 요런 것들도.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게 상담에서 이 아이의 이런 말들이 정확하게 진술로 채택되려면요. 앞에서 부모들이 그랬어 저랬어 자꾸 이 아이의 그 말에 대해서 오염되도록 이 생각들을 자꾸 이쪽으로 옮길 수 있는 자꾸 이런 질문을 많이 해가지고 가면 안 돼요. 이랬을 때,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정확하게 그 상황을 포착했으면 그걸 가지고 빠르게 해바라기 아동센터나 이런 상담에 가가지고 빠르게 상담사를 통해서 상담 받고 거기에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자, 이제 아동 성폭력 특징입니다. 중요한 건 아이들 자체가 지금 약자라는 거. 더욱이 이 아동 성폭력은요, 대부분은 우발적이 아닙니다. 그 아이를 계획적으로 이 아이를 픽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관계망이 약할수록 더 빠르게 이 사람에게 포착이 되죠. 그리고 아이에게 마음을 얻고 그다음 욕구를 채우고 그 사이에 친밀감을 완전히 높인 상태에서 너와 나만으로 고립을 시키죠. 그리고 나서 어느 순간 성적인 관계를 만들고 나서 쉿, 비밀이야. 말하지 마. 그럼 나 너 못 만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것이 아이가 불안해하면 내가 말해버린다 하고 폭로 단계까지 가면서 억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상황에서 어디에서 끊어내야 아이들이 성폭력을 당하지 않죠? 여기죠. 이렇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부분의 이 과정은 무엇이다? 그루밍 과정입니다. 가장된 친밀감인 거예요. 사실 그루밍 과정에서 이런 성폭력을 당하게 되면요. 아이들은 훨씬 더 충격을 먹습니다. 왜? 내가 친하게 생각했고 내가 좋다고 생각했던 사람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성폭력 피해 당한 초등학생이 아저씨 그 아저씨 혼내주지만 선생님 그 아저씨 혼내지만 감옥에는 가지 않게 해주세요 했던 거예요. 왜요? 이 아저씨만큼 자기에게 잘해줬던 어른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내 몸을 만진 건 나쁘지만 그 아저씨 나에겐 좋은 사람이었어요 라고까지 말하게 되는 가장된 친밀감이 이런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일이 없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일단 아이에게
어렸을 때부터 혼자 두지 않고 손잡고 다니는 거, 일단 아이의 일상을 같이 잘 공유하고 잘 들어주고 같이 나눠주는 거, 이 아이의 말에 귀 기울여주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혹시 이런 일이 있어서 엄마 그 아저씨가 나 이렇게 했어 라고 했을 때 그건 그 사람 문제지 네 문제가 아니라는 걸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그 상황에서 아이를 절대 비난하지 않아야 되고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런 일이 있으면 엄마한테 말해줘. 엄마는 너를 혼내지 않을 거야. 너 이야기를 충분히 믿고 같이 해결해 줄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 아동 성폭력 교육은 안 돼요, 싫어요, 하지 마세요. 저항 교육, 피해 입지 않기 위한 예방 교육으로 갔다면, 자, 이제는 그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교육이 싫다라고 표현은 하지만 이 특별히 성폭력 상황, 그 사람과 나만의 단둘이 상황에서는 안 돼요. 사실 여기서 함부로 너의 몸을 만지면이라고 우리가 대부분 교육할 때 이야기를 하지만 함부로 만지지 않아요. 이건 너를 좋아해서 하는 거야. 아주 구름인 가운데서 편안한 가운데 만질 수 있고 그때 나쁜 느낌인지 아이들 잘 모를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느낌이지? 사실 어떤 느낌인지 몰라요. 사실 여기에서 이게 성폭력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그때 네 느낌이 어땠어라고 말하기보다는 어디를 만졌어? 접촉한 그 부위를 물어보는 게 더 맞다라는 거죠. 그리고 큰 소리로 싫다고 말하고 자리를 피해라고 가르치지만 아이가 할 수 있나요? 못해요. 그리고 나면 내가 해야 될 거 하지 못했구나 생각해서 자책하고요. 정작 마지막에 어른에게 말해야 될 것을 혼날까 봐 말 못하는 경우가 있다란 말이에요. 저는 아이들과 특히 7살 정도 된 아이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이런 이야기예요. 혹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른인 나도 못해. 선생님도 그런 말 못해. 다들 못해.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할 거야. 그래, 너희들도 당연히 못할 수 있어.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상황을 잘 기억했다가 빨리 나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어른에게 알려야 돼. 라고 가르쳐 줘야 돼요. 사실 서글픈 마음이지만 이게 2010년 때부터 나왔던 매뉴얼이에요. 이걸 아직도 갖고 우리 교회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에서 이렇게 교육한 선생님이 계실 수도 있어요. 저는 어린이 선생님들, 유치원 선생님들 절대 이렇게 가르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걸 모르는 분들이 이걸 아직도 가르칠 수 있어요. 이것만 가르쳐야 됩니다. 사실은 이것까지 가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 사회, 우리 어른의 책임이죠. 그런 어른이 있다라는 게 정말 마음 아픈 일이잖아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런데 이럴 때 더 중요한 건 내가 그 사람이 내 몸을 한다고 막 소리를 지르거나 하면 내가 더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 사람 화나게 만드는 건 안 돼. 이런 얘기도 정말 마음 아프게 할 때도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정말 이런 상황 교육할 때는 정말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정말 이런 교육을 받고 1학년 아이가 동네 아저씨에게 픽이 돼서 아침에 등교하는 가운데 이 아이를 차로 데려다 주겠다는 한 사람이 야산에 데려갔다가 그 상황이 안 되니까 자기 집에 들어가서 아이를 성추행하려다가 이 아이가 강하게 저항해서 아이를 죽인 상황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육이 아이를 죽일 수도 있다. 이 교육보단 중요한 건 어른에게 알려라라는 걸 가르쳐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지난번 학교 아이에서 놀던 3명의 아이들이, 여자아이들이 동네 아저씨가 와가지고 아저씨가 자전거 태워줄게 하고 한 명씩 자전거를 태워주고 야산에 가서 1명씩 아이를 몸을 만지고 데려다 놓은 거예요. 아이들이 모른 척하고 서로 놀다가 집에 갔거든요. 집에 가서 엄마에게 한 명만 말했어요. 엄마, 오늘 아저씨가 나 자전거 태워준다고 갔는데 나 팬티 속 만졌어. 이렇게. 엄마가 제까닥 가서 신고를 했고요. 동네에 그 아이 2명의 친구들은 얘기가 없어서 전화를 했어요. 너희들은 없었니? 이런 일 없었니? 했더니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말 안 했니?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따라갔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를 자책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안 된다고 말도 안 했잖아. 내가 피할 수도 없었잖아. 이러는 거예요. 우리 기억해야 될 거, 그렇게 너희들에게 자전거를 태워준 좋은 아저씨 있는 거 맞아. 근데 그걸 이용해서 네 몸을 만지거나 잘못한 건 그건 그 아저씨 잘못이야. 라고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 그러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하려면 어른에게 빨리 알려줘야 돼. 이런 이야기가 계속 지속돼야 되는 거죠. 자, 지난번에는요,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동네에 내 친구가요, 동네 오빠가요, 그 아이 엉덩이를, 내 친구 엉덩이를 사진 찍어서요, 그 오빠 경찰서 잡혀갔대요. 이런 이야기도 하는 거예요. 뭐죠?
아이들이 이렇게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되고 있다라는 거, 피해자로. 이런 상황에서 왜 그때 안 된다고 말하지 않았어? 이렇게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랬구나 하고 그 다음에 빨리 어른에게 말했을 때 잘했다라고 이야기해 주셔야 되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상에서 그럼 안 돼요는 절대 하지 말아냐? 아니요. 기본적으로 아이에게 불편한 건 불편하다고 자꾸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집에서 엄마 나 이거 불편해 하면 아유 뭐가 불편해가 아니라 아 불편했구나.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믿어주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아주 다정하고 적극적인 행동을 해주는 엄마 아빠가 계실 때 준비된 어른이 있을 때 이게 잘 작동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상에서 우리가 자기의 불편함을 표현하는 거 잘 가르쳐 주시고 그것들을 잘 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고요. 우리 성교육 내용과 방법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하거든요. 그럼 어린이집 유치원에서는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지금 어린이집에서 1년에 4시간 이상의 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선생님들은 4시간 더 많은 교육을 아이들과 같이 성폭력 예방 교육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예방 교육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봤더니 내 몸의 소중함, 내 몸의 정확한 명칭, 좋은 느낌, 싫은 느낌 표현하는 거, 그 다음 성폭력 예방법과 대처법, 폭력의 개념, 성폭력 주체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아이들의 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우린 집에서 몸에 대해서 충분히 나눌 수 있는 경우가 많죠. 옷을 갈아입혀주거나 씻겨주거나 하면서 많이 있어요. 근데 교육 가운데는 몸을 좀 끌어내기 위해서 제가 이런 노래 많이 해요. 머리, 어깨, 무릎, 발 아니면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이런 노래 되게 많잖아요. 이런 노래 가지고 아이들과 같이 모노래를 해요. 그래서 머리, 어깨, 무릎, 발, 머리, 어깨, 무릎, 발, 머리, 어깨, 무릎, 발, 랄라랄랄라 이런 노래. 아이들과 같이 요런 재밌는 노래 하면서 요런 거 조금 더 큰 아이들은요 머리 하나 빼고 어깨 무릎 발 되죠. 무릎 발 세 번째는 뭐 이러면서 아이들의 몸을 잡고 같이 놀 수 있는 노래를 같이 하고요. 랄라랄랄라 하고 제가 퀴즈를 냅니다. 자, 머리, 어깨, 무릎, 발, 눈, 코, 입, 귀, 손가락, 발가락, 엉덩이 이런 손톱 눈썹 이 모든 것들을 합해서 한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야, 몸이라고 해. 우리 몸에는 이름이 다 있는 거 아니? 그러면서 눈은 어디 있나 여기 뭐 눈 이런 여러 가지 노래를 통해서 재미있게 아이들과 같이 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노래도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 몸이 혹시 다 똑같으니? 다 다르니? 한번 아이들과 같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인형을 통해서 우리 몸이 남자 몸, 여자 몸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알려줍니다. 자, 이렇게 제가 가져간 인형 가지고 남자 몸, 여자 몸이 다르다는 거. 자, 이렇게 보여주면 아이들이 누가 여자야, 남자야? 하면 이렇게. 보통 여기 남자, 여자. 자, 대부분 여자, 남자 알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생각했어? 머리가 기니까, 치마를 입었으니까. 사실 그러지 않아도 너 머리가 긴 남자도 있고 머리가 짧은 여자도 있다. 이런 이야기. 옷이 바지 입어도 여자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이렇게 서로 남녀 몸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다른 점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겉모습만 봐서는 모르는데 이런 부분이 있어 하면서 음순 음경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름도 알려줘요. 그래서 자 이렇게 눈, 코, 입, 귀, 손발 자 그리고 여기는 가슴, 젖꼭지 자, 이 찌찌라고 말하기보다 가슴, 젖꼭지 정확하게 어머님들 가슴, 젖꼭지 배꼽, 엉덩이 똥꼬라고 말이에요. 맞아요. 똥꼬도 괜찮아요. 그리고 조금 더 큰 아이들 7살 정도 되면 어려운 말도 있어. 항문이라고도 말해. 이렇게. 자, 그리고 이렇게 음경 말해주고 음순도 알려줍니다. 자, 그래서 음순, 음경 정확하게 알려줘요. 그런데 우리 이렇게 몸이 되게 소중하다, 특별하다, 신기하다라는 걸 어떻게 또 알려주냐면 그럼 엄마, 아빠 몸은 어때? 하고 물어보면 아이들이
목욕하면서 봤어요 하면서도요, 이거 보여주면 너무 신기하게 봐요. 자, 그래서 아빠 몸도 좀 보여줄까? 아빠 나와보세요. 그리고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기 가슴도 있고, 똑같이. 자, 배꼽도 있고, 또 엉덩이도 있고, 항문도 있고, 또 음순은경인데 아빠는 뭐가 있을까? 여기서 한번 더 물어보는 거죠, 애들이. 은경이요. 그럼 우리 은경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우리 별ям이랑 아빠는 어떻게 다를까 하고 뭐 보여줍니다, 이렇게. 저 애들이 막 웃어요. 그러면서 우와 뭐가 달라? 털이 있고 더 커졌어요. 맞아. 더 커지기도 했어.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달라. 그리고 아빠가 되면 우리 몸엔 다 털이 있지만 또 우리한테는 없는 털이 생기기도 한단다? 막 이러면서 여기 털도 막 보여줘요. 그럼 애들이 막 웃어요. 근데 아이들이 한 애가 우리 엄마는 없어요. 깎아요. 막 이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맞아. 엄마 아빠 몸은 우리가 어렸을 때 몸이랑 똑같지 않고 점점점 달라지네? 그러면서 여기에서 내 몸의 소중함을 이야기합니다. 정말 소중해. 정말 신기해. 그리고 내 몸은 창피한 몸이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몸이야. 사랑해줘야 될 몸이야. 이 몸이 어떻게 태어나는지 아니? 하고 물어보는 거죠. 아이들이 거기서 막 대답해요. 어떤 아이는 사랑해서요. 정자난자 만나서요. 막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럴까? 그럼 우리 어떻게 태어나는지 한번 알아보자 하면서 자, 여기에서 제가 알려고 할지 이런 걸 보여줍니다. 자, 한번 여러분도 혹시 보이시나요? 제가 요거를 보이시나요? 네. 여기에 사실은 요거는 이제 좀 동화적으로 풀어낸 거예요. 아까 우리 곧 수영대회가 열릴 거야 라는 그 그림책이 요거에 근거해서 나온 자료입니다. 굿네이버스에서 요 자료가 쓰여져 있고요. 중요한 건 여기에는 엄마 몸, 아빠 몸이 있어. 자, 엄마 섬, 아빠 섬. 그리고 엄마 섬에는 여기에 이런 게 있다. 아기 씨가 살고 있어요. 자, 그 아기 씨는 이렇게 하나 있어요. 이 아기 씨의 이름은 뭘까요? 난자 하나 살아요. 자, 아빠 몸에도 아기 씨가 있어요. 그런데 아기 씨가 어떨까요? 아주 많아요. 이 아기 씨의 이름은 정자라고 해요. 그리고 이 아기 씨는요, 정말 이렇게 꼬리가 달려서요, 마구마구 움직일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사랑하는 날 엄마 몸의 문이 열립니다. 그러면 이 정자들은요, 영차 우리 난자를 만나러 마구마구 시합을 해서 갑니다. 그리고요, 여기에서 조금 보면은 가장 건강하고 똑똑한 정자가 난자를 만날 수 있어요. 우리 힘을 줄 거예요. 자, 우리 정자가 만나러 갈 때 힘내라고 이렇게 해줄 거예요. 정자 힘내라! 정자 힘내라! 한번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서 같이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해봐 주세요. 정자 힘내라. 시작. 정자 힘내라. 정자 힘내라. 정자 힘내라. 네, 잘 찾아가고 있어요. 정자 힘내라. 정자 힘내라. 자, 여기에서 합체해서 여기가 합체가 됩니다. 자, 합체가 되고 나면 이렇게 보여줘요. 제가 여기 뒤에서 원래 판이 있어서 자, 여기 합니다. 자, 그리고 나면 합체되면 얘들아, 여기에 꼬리가 뚝 떨어진다. 그리고 이 안으로 쏙 들어가게 돼.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기서 아기가 자라야 되는데 여긴 너무 좁아서 볼 수가 없어. 자랄 수가 없어. 그러면 엄마 몸속에 아기가 자라는 곳이 있어. 슈 어디로 왔다? 자궁으로 왔어. 요즘은 포궁이라고도 말해. 그래서 저는 자궁, 포궁을 다 알려줘요. 자,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여기에서 몇 달 동안 자랄까? 맞아요. 10달 자라요. 모르는 아이들 많아요. 그래서 한 달, 두 달, 세 달, 10달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자, 10달이 되고 나면 엄마 배가 어떻게 되지? 아이가 동생 태어난 아이들 많이 하는 이만큼 맞아 커져요. 자, 그렇게 하고 이렇게 배가 뿔룩 튀어나오는 애기 엄마가 있어요. 얘들아, 우리 이 아줌마한테 이야기해 볼 수 있어? 아줌마 힘들어요? 닭이 언제 나와요? 막 이런 애들이 질문해요. 여러분, 저희 애기는요, 이제 곧 태어날 거예요. 제 배가 이만큼 나왔죠? 그래서 지금 앉기도 힘들고 서기도 힘들고, 어우, 되게 힘들어요.
그래도 나는 좋아요. 우리 아기를 사랑하게 돼서, 사랑해서 생기게 됐거든요. 그리고요, 나는 밥도 먹고 운동도 하고 예쁜 음악도 듣고 그 다음에 병원 진료도 받으면서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길 기다리고 있어요. 힘들지만 잘 참을 수 있어요. 아기가 갑자기 꿈틀꿈틀거릴 땐 너무 행복해요. 곧 태어날 것 같거든요. 깜짝깜짝 놀라기도 했지만 행복했어요. 곧 태어나야 될 텐데 언제 태어날까요? 여러분, 우리 애기 보고 싶어요? 네, 저도 보고 싶어요. 언제 태어날까요? 엄마, 좀 줘봐요.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날 것 같아요. 배가 아파요. 어떡하죠? 어디 가야 될까요? 아기 병원이요. 그럽시다. 여보, 아기가 나올 것 같아요. 빨리 병원 갑시다. 부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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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타고. 자, 여기 병원에 왔어요. 아기가 곧 태어날 거래요. 여러분, 어디서 태어날까요? 아이들이 대부분 말하는 게 배꼽, 그리고 대부분 똥꼬,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요? 어디서 태어나는지 볼까요? 아기는요, 우리 똥꼬와 또 그 다음에 음순 사이에 있는 길로 태어나요. 그거 엄마에게 있는 길이에요. 그걸 질이라고도 하는데요. 자, 오늘 거기를 나오려면 엄마 힘을 많이 줘야 된대요. 우리 힘을 주라고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영차, 엄마 힘내요! 해주시는 거예요. 시작! 엄마 힘내요! 엄마 힘내요! 으아! 우리가 태어났어요. 박수! 우리가 이렇게 태어날 때 우리 모든 가족들, 사람들은 너무너무 축하하고 기뻐했어요. 그런데 이게 뭐죠? 탯줄이에요. 애들 탯줄 많이 알아요. 맞아요.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아기 먹을 수 없을 때 엄마가 밥 먹은 것이 영양분으로 들어가서 아이가 자라게 해줬어요. 이제는 아기 입이 먹을 수 있어서 필요 없어요. 병원에서는 선생님이나 아빠가 가서 가위로 쓱 자르는데 오늘은 우리가 잘라줄까요? 하면서 같이 싹둑싹둑싹둑 하나 둘 셋 싹둑 하고 나면 뭐가 나와요? 배꼽이 나와요. 자, 우리 보니까 나도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게 맞네? 자, 배꼽이 있는 방 찾아보세요. 그럼 아이들이 다 배꼽을 막 찾아봐요. 맞아. 그래서 오늘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해서 태어난 내 몸이 어떻게 태어나는지 봤다. 그치? 자, 여기가요. 혹시 이제 7살 될 정도 아이들이 어떻게 생겼어요? 막 궁금해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도 아이들에게 보여줘요. 이렇게 구멍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엄마가 아기가 태어날 때는 이렇게 은과 똥꼬가 아니라 오줌 나오는 음순이 아니라 그 가운데 질이라는 거. 그런데 우리 엄마 배 이렇게 했대. 맞아. 여기에 나오지 못하는 아가들은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배로 나올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기도 해.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면 아이들에게 이렇게 하죠. 얘들아 어때? 엄마 아빠가 사실 아이가 태어날 때는 처음에 제가 욕 뱉었네요. 엄마 아빠가 있어야 돼. 그리고 엄마 아빠가 사랑해야 돼. 그리고 서로 사랑하면서 같이 데이트도 하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헤어지기 싫은 거야. 우리 같이 지낼까요? 우리 헤어지지 말고 늘 같이 지내요 하면서 딴딴따단 결혼했어요. 결혼하고 사랑했더니 사랑의 선물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 사랑의 선물이 태어나는 과정을 아까 보여준 거고요. 그리고 너가 태어났을 때 너무너무 행복했어. 그리고 너가 태어나니까 더 행복해. 이렇게 이야기했다. 얘들아 오늘 어때? 우리는 엄마 아빠의 사랑의 선물이에요. 나는 너무너무 소중한 선물이에요. 오늘 집에 가서 엄마한테 말하자. 엄마 아빠 사랑해서 나를 태어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랑해요. 뽀뽀 이렇게. 그래서 집에 가서 엄마 앞에 감사하다고도 표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도 합니다. 그래서 나의 소중함, 내 몸의 소중함, 같이 소중한 거 우리 아이가 이렇게 소중하게 태어났는데 아이가 얼마나 예쁜지 한번 아이들도 안아줄까 하면서 안아주고 사랑해 또 아이들에게 표현해 볼 수 있도록 아기 인형도 한번 안아보고 너도 나도 서로 사랑해서 서로 사이좋게 지내야 돼. 우리는 서로 미워할 수 없어. 우리 모두가 다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이야. 그래서 사이좋게 지내는 관계 이야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우리 몸은 특별히 서로 몸과 몸에 맞닿을 때가 있어. 그것을 좀 알려주려고 해 하면서 요런 노래도 좀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자, 손과 손이 맞닿을 때, 입과 입이 맞닿는 뽀뽀할 때, 가슴과 가슴이 맞닿는 안아주기를 할 때 우리는 그것을 접촉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만 3세 정도부터는 요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접촉해, 접촉할 때. 자, 이런 접촉 이야기를 하고요. 접촉할 때 느낌이 있어. 그래서 느낌을 자꾸 표현해 줘야 돼. 아이들이 왜요? 그러면 느낌은 서로 다를 수 있거든. 서로 한번 얼굴 볼래? 우리는 서로 다 다르게 생겼지? 우리 몸도 다 다른 것처럼 우리의 느낌도 달라. 그래서 서로 좋을 수도 있지만 서로 다를 수 있어서 서로 한번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어서 서로 이야기를 해주는 게 좋아. 내 느낌이 어떤지. 친구가 손잡았을 때 아이 따뜻해 좋다. 엄마가 사랑해줄 때 뽀뽀했을 때 나도 좋아요. 자, 그리고 아빠 친구가 왔을 때 그러면 다들 싫어요 라고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건 느낌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자, 어떤 느낌이 있는 얼굴 표현을 준 것보다 이렇게 표정 없는 얼굴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순수하게 아이의 감정을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들아, 아저씨가 널 안아주면 좋니? 어떤 아이는 좋을 수 있어요. 대부분 아이들이 싫어하는데 나는 아빠 친구가 나 안아줄 때 기분 좋던데 그럴 수 있다라고 표현해 주는 게 좋아해서 자, 뽀뽀했을 때 너희들은 어떠니? 어떤 친구는 나는 좋아해요. 나 좋다고 하는 거니까. 그렇지? 그런데 어떤 친구는 나는 싫어요. 내 얼굴에 뽀뽀하는 거. 이렇게. 그래서 싫은 거 싫다고 표현하고 좋은 거 좋다고 할 때 그래 맞아. 그런데 말이지 싫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멈춰야 돼요. 이런 걸 가르치는 거죠. 그래. 싫을 땐 멈춰야 돼. 그걸 가르치래. 그거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이야기하는 거야. 자, 더욱이 어떤 유치원에서는요, 한 아이가 뽀뽀했는데 싫다라고 말 안 하고 뒤로 밀어서 그 아이가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친 경우도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아이들에게 먼저 내 감정, 느낌을 표현하고 싫다고 할 때 멈추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걸 일상에서 가르치는 거, 이게 신체적 경계를 존중하는 데도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똥침하고 장난이요 라고 했지만 장난은 너도 나도 좋아야 되고 또 친구가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그것도 기분 좋아야지 3자까지 좋아야 장난이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 중에 이런 아이들이 있었어요. 남자애들 5명이 다니는데 남자애 1명이 아주 인기 많은 아이예요. 아이들 4명이 같이 따라다니면서 같이 시키는 걸 막 하는 거예요. 얘랑 놀고 싶어서. 화장실에 가서 2명에게 남자 소변기에 1명이 소변을 넣고요. 그 다음에 그 소변 냄새를 맡으라고 하는 거예요. 애들이 그 냄새를 맡고 있는 거예요. 주변에 너희들 뭐 하는 거야? 막 그랬더니 우리 장난이야. 그 냄새 맡은 애들 재밌어 장난이야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에게 아이들 가서 얘기했죠. 선생님 쟤네들 이렇게 했어요. 얘기했을 때 선생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이들 우린 장난이에요 라고 했을 때 근데 선생님이 봐도 그거는 조금 불편하다.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건 장난이 아닐 거야. 아니라고 해야 돼. 이렇게 정확하게 제3자까지 보기에 불편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까지도 이야기해주면 좋겠다라는 거. 더욱이 서로 좋은 접촉이 하려면 동의 구에 허락받아요. 우리 지난주에 했죠. 그런데 여기에서 동의를 구해도 서로 좋아도 또 서로 재밌는 놀이를 해도 우리가 다른 사람이 보거나 만지거나 사진 찍으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아이들과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몸을 가지고도 할 수 있어요. 몸을 가지고도 어느 부분인지 정확하게 그 부분을 아이들과 같이 만져보거나 아니면 그 부분을 그림으로 그려서 여기는 안 돼요, 안 돼요. 이렇게 X를 쳐보거나 이런 그림을 그리면서 아이들과 같이 해보는 것도 좋고요. 직접 자기 몸으로도 할 수 있어요. 가슴, 젖꼭지, 배, 배꼽, 엉덩이, 똥꼬, 항문, 음순, 음경이야. 이 부분은 보거나 만지거나 사진 찍지 않아. 보지 않아요. 만지지 않아요. 사진 찍지 않아요. 불편하고 나쁜 접촉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누군가 그럴 땐 빨리 말해야 되는 거.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옷을 입혀주거나 씻겨주거나 또 이렇게 병원을 진찰할 때는 내 몸을 보거나 만질 수 있어. 그래도 불편할 때 있었니? 어떤 아이들은 할아버지가 시켜줄 때 불편했어요. 그래, 그럼 불편하다고 말씀드려. 아, 이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내 몸을 시켜주시는 거 그러니까는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불편할 땐 불편하다고 말씀드려. 그럼 너희들을 또 도와주실 수 있을 거야. 이렇게요. 그리고 친구들한테 이렇게 병원놀이 할 때 하는 거, 친구야 옷 올려, 팬티 내려 이렇게 할 때 안 돼, 싫어, 그거는 안 돼, 이건 내 몸을 지키는 약속이야 라는 걸 아이들이 알 수 있도록 자꾸 가르치고요. 집에서도 자꾸 병원놀이 같이 해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내가 화장실 있을 때 자꾸 지켜보는 아이들 이럴 때 보지 마, 창피해, 자꾸 보면 선생님께 말할 거야. 그리고 친구들 쉿, 그거 말하지 마 할 때 아니, 그거는 비밀, 약속, 나쁜 비밀이야 하고 아이들에게 정확하게 그거는 빨리 어른에게 알려야 된다라는 거. 친구들이 도와줄 수 있어요. 친구야, 그거는 보지 말라고 했잖아, 선생님이 그거는 안 된다고 했어 라고 정확하게 알려주고 어른에게 말하는 거. 제가 아이들과 병원 역할 했던 거예요. 이 빨간 옷과 파란 옷이 아빠고요, 이 아이가 저랑 같이 병원놀이 했다는데 제가 이걸 가지고 자, 여기 올려봐 하면서 자꾸 올리라고 말했거든. 자, 올려봐, 진짜처럼 하자, 진짜처럼 재밌게 막 이랬더니 얘가 그래, 그러면 그냥 하자 하고 옷 위에다가 뚝뚝뚝 하고 그 다음에 병원놀이 하면서 이번엔 진짜야 하고 엉덩이 막 팬티 내리려고 했을 때 아이에게 뭘 가르치냐면 빨리 엄마에게 가는 거 가르치는 거예요. 친구들이랑 놀이기 때문에. 자, 가면서 엄마, 친구가 내 몸 보려고 해요. 선생님, 얘가 자꾸 내 팬티 내리려고 해요. 그 아이가 말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엄마 아빠가 저에게 와서 이야기했어요. 보통 이걸 선생님이 했었는데 이날 이 아이들이 자기네들이 엄마 아빠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왔더니 얘가 야, 너 왜 우리 딸 몸을 만지려고 했어? 보려고 했어? 막 이렇게 저를 혼냈어요, 일단 엄마가. 그래서 아니, 전 병원놀이 한 건데 병원놀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엉덩이 바지 위에다 올려야지.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교육하면 이렇게 됩니다. 아이들의 역할을 하다 보면 일상에서 충분히 자기를 보호할 수 있고 거절할 수 있고 거절할 힘이 생기고 그것을 수용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미안해, 잘못했어, 이제는 그렇게 안 할게 하고 병원놀이를 다시 해보는 거죠. 마무리하면서 이런 거 질문합니다. 아이들에게 가끔씩 얘들아, 혹시 너의 몸을 이렇게 속옷으로 가려진 부분을 본 사람 있었니? 사진 찍은 사람 있었니? 이렇게 물어봐 주는 거예요. 가끔씩은 반 아이들이 제가 자꾸 우리 반에서 자꾸 친구들이 화장실에서 봐요, 이런 아이도 있고, 가끔씩은 아저씨가 큰아빠가 지난번에 중국에서 오다가 중국 배에서 아저씨가 봤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뭘 물어봐야 될까요? 엄마도 알고 계시니? 엄마한테 말했니? 이걸 물어봐야죠. 그러면 알았다고 하면 저희는 괜찮은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닐 경우가 있었어요. 자기네 중학생 오빠가 자기 몸을 만지는데 엄마한테 말하지 말라고 해서 못 말하고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상담 들어가야 된다고 이야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육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 사실 여러 가지 노래들이 있고요. 제가 아이들과 같이 부르려고 만들었던 노래인데 조금 있어서 이런 노래도 있었다라는 거 보여드리고, 이런 노래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아이들과 교육하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생각해서 만들었던 노래고요. 자, 이런 내용으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부모님들이 오늘 교육을 받으시면서 몰랐던 거 아신 것도 계시고 또 이런 것들 이렇게 해야겠구나 생각했던 거 있으실 거예요. 더 후속으로 또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계속적으로 필요하니 이런 부모님들 성교육 교육 그 책도 읽어가시면서 계속 아이들과 같이 행복한 엄마 아빠 되시면 좋겠고요. 이런 책들도 되게 좋은 책, 요 자존감 성교육도 되게 좋은 책입니다. 이 책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같이 정말 편안하게 소통하고 서로가 더 행복하고 사랑 나누는 좋은 가정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